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중 팩트체크 바로 들어가 봅니다. 메리츠증권 이기택 이사, 와운의 이광문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바로 첫 번째 인급중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은 내내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급중 그 안에서도 오후장에도 강한 탄력을 가져가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 살펴봅니다. 15%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어떤 분이 준비해 오셨죠? 네, 저인 것 같습니다. 이광훈 파트너님. 네.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을 보기는 네. 할 텐데 그 외에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 네, 역할, 맞습니다. 오늘 제대로 또 그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오늘의 강한 상승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2차 전지 화재건부터 해서 꾸준하게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이제 노이즈가 시장에서는 좀 저가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예상보다 이 전기차 캐즘이라는 이야기들이 예상했었던 위치보다는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네. 기대감이 형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사이 동안에 몇몇 기업들, 주요 글로벌 이 완성차나 아니면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이 투자해야 될 부분들을 여전히 좀 진행하면서 2차 전지 캐즘에 대한 시간이 좀 짧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시장에 대한 배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는 월등하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현재 이제 오늘은 뭐 LNF, 포스코 그룹주들, 뭐 에코프로까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내에서의 키 맞추기 흐름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오늘 장이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체크를 해봐야겠지만은 지난주까지 했을 때 시장에 대한 수급 자체가 2차 전지 쪽으로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수급도 LG 에너지 솔루션 집중해서 들어왔었었는데 오늘 날짜 마치고 난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 모두 다 외국인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 본다면 저는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투심에 대한 회복으로 좀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2차 전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퍼즐을 생각해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종목들이 뭐 예상되는 주도 섹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한 종목이 조금 한 섹터가 못 가면은 쉬면, 다른 섹터가 네. 조금 뒷받침해주는 그런 뭔가 톱니바퀴를 맞춰가는 그런 퍼즐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종목들은 여전히 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혹은 하방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역할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네.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간다라고 짚어주신 만큼 오늘 반도체와 이 바이오주에 좀 주춤할 때 2차 전지 쪽에서 반등이 나왔고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 이런 순환이 계속해서 돌면서 추세적으로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셨다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네. 가장 눈여겨보세요?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지난주에 이제 큰 폭풍이 한번 지나갔죠.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종목들은 물론 이제 중요한 핵심 산업이지만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를 조금 더 확인하고 네. 난 다음에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사이 동안 2차 전지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각도를 만든 상태고 추세가 좀 큰 변화 없이 꾸준하게 정배열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종목 보세요? 일단은 뭐 2차 저는 전지 안에서는? 2차 전지요? 네. 저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만 봤어요. 수급이 확실하게 눈에 띄게 네. 들어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은 2차 전지 셀 기업들이 최근에 나타났던 박스권 돌파 위치 혹은 저항대 테스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쩌면은 2차 전지 향의 소재 기업들을 좀 더 확산해서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들이 조금 더 노이즈를 좀 생각해 본다면은 전고체를 보셔도 괜찮다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2차 전지주 안에서도 사실 네. 수급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돋보이는 것은 맞으나 지금 네. 이제 그 훈풍과 더불어서 종목들에 대한 확산을
흐름을 고려했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신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고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이 섹터에 대한 순환으로 봤을 때는 역시 제약바이오. 그러면 주춤할 때 여전히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도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두 번째 인급종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넥스트바이오 메디칼을 살펴봤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신규 상장주들도 꿈틀꿈틀대고 있습니다. TDS팜도 최근 들어서 장중에 VR가 발동되면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오늘도 22%의 급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상장주가 지난주에서 오늘도 계속 움직이네요. 예, 뭐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 성장성이 좀 확보된 종목이기 때문에 탄력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작년 8월과 좀 비슷한 분위기가 좀 감지되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가 좀 레벨이 달라지면서 작년 8월에 주도주였던 8, 9월 달에 주도주였던 2차 전지가 좀 쉬고 그 사이에 가장 상승폭이 컸던 건 반도체와 올 상반기서부터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은행과 자동차가 시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하면 이제 또 금리 레벨이 달라지는 9월 FOMC 때부터는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바이오주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의 색깔을 바꿔가면서 좀 상승폭을 늘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TDS팜도 사실 신규 상장주이지만 관련돼서 이제 비즈니스 하는 거 보면 바이오에 특화된 종목이기 때문에 더 주목도가 높다, 그렇게 일정이 좀 맞아 들어간 IPO였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좀 있겠는데요. 뭐 약물 전달 시스템이죠.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을 국내에서 독보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사실 TDS팜은 생소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익숙했던 뭐 니코틴 패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어느 회사가 만들었을까라고 궁금하셨을 텐데 바로 이 회사가 제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TDDS 관련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복합재가 이제는 확산될 수 있는 곳이 화장품과 미용 관련된 쪽으로 확산될 수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코스메티컬의 제품화가 추진되고 성공한다라고 가정하면 지금 시가총액 2,200억 원 싸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투자자들의 오늘 생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매매는 유효한 상황인가?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라고 하면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우려도 있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사실 매매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뭐 사실은 6개월 정도의 흐름을 좀 지켜보셔서 그 6개월 사이에 어느 정도 주가 레벨을 시장에서 판단하는지 좀 지켜보시고 성장성이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투자할 만한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관망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TDS팜을 비롯한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움직임, 특히나 자체 모멘텀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은 유효하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의 관망으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또 사이렌 울리고 있는 VR 발동된 종목도 살펴볼까요? 시황센터 연결해 봅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VR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가 가까워지면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상방 VR 발동된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하이드로 리튬이 12시 50분, 코스모화학도 12시 52분, 그리고 전액을 기업한 LS 머티리얼즈도 상방 VR가 발동이 됐습니다. 리튬 토포스까지 1시가 지나면서 상방 VR 발동되면서 리튬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VR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R 특징주는 예스24입니다. 정호경 급등 후에 또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긴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K뱅크의 상장 예비 심사 통과 소식에 같은 인터넷뱅크 기업인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가진 예스24가 부각이 됐고요. 또 멤버와 회사 간 불화로 활동을 중단했던 피프티가 다시 신곡을 낸다는 소식에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환사채 인수 방식으로 지분을 투자한 예스24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중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한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VR 특징주는 2차 전지 소재 기업입니다. 오전부터 강했던 2차 전지주의 흐름이 오후장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시가 가까워지면서 엔캠을 시작으로 하이드로 리튬, 코스모 화학, 그리고 알루미늄 기업인 LS 머티리얼즈가 연이어 상방 VR가 발동됐습니다. 지금 동화 기업이 9.5%, 에코프로비엠이 7.8%, LNF 4.7%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각각 이렇게 급등하면서 오후장에도 2차 전지의 강세 흐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광 파트너님 말씀대로 지금 중심에 있던 2차전지주에서 이제 소재까지 계속해서 VI까지 발동이 되면서 종목 확산, 확실히 오늘은 2차전지의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확실히 좀 개별 이슈에 따라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도 속속 눈에 띄는데요. VI 발동 종목 인급종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상승폭을 많이 축소하긴 했습니다만 예스24 지금 확실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인터넷 뱅크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피프티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이런 이슈에 따른 종목의 개별주 양상으로 네.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네. 윗꼬리를 또 길게 달았고 오늘의 상승은 좀 단기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 상승에 대한 멈춘 자리도 최근에 전고점 위치, 분봉에서 고점을 만들었던 위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가장 근접적으로 좀 이 큰 호재가 있다라면은 아마 인터넷 뱅킹 K뱅크가 상장한다는 소식일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인터넷 뱅킹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함께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일단은 정작 상장하는 거는 K뱅크에 대한 관련주가 좀 변동성이 좀 큰 것 같고 뭐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인식은 사실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냥 반사적으로 같이 동반 움직임이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 좀 단기 움직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같이 좀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매도 관점으로 종목을 네.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장중에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훌쩍 올랐다가 또 금세 변동성을 키우는 종목들도 속속 나타나는데요. 예스24 오늘 이슈로 인해서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지금 뭐 윗꼬리를 네. 달긴 했습니다만 이런 변동성을 이용한 비중 축소에 대한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급종 살펴볼까요? 그동안 좀 분위기가 다시금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오늘 9월 첫 거래에 다시금 빠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대차 1월에서 8월 누적 인도 시장의 판매도 좋았고 인도에서의 IPO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인베스터데이에서 통큰 주주환원체까지 근데 9월 시작과 더불어서 지금 좀 흘러내리고 있단 말이죠. 현대차에 대한 대응은 분위기 좀 좋아지만 하면 빠지고 쉽지가 않네요. 네, 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만 뭐 경기 침체, 그러니까 리세션에 대한 우려로 전반적으로 완성차 업체들 주가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현대차가 오늘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을 드리는 건 회사에서 이번에 인베스터데이 때 IPO 시기를 10월 예정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구체화되는 시기 때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낙폭은 좀 지켜보셨다가 구체화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투자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시적인 이벤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 규모가 4조 원대로 상당히 큰 폭의 자사주를 매입할 것이고 인베스터데이 때 들어온 IPO 자금으로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예전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했던 그림과 같이 자사주 매입 소각에 따른 주주 이익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주주 환원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하면 뭐 그때가 매수적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될까요?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10월 예정이라고는 했는데 네네. 회사에서 이제 횡보를 빨리 하더라도 인도 당국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거기서 어떤 일정을 갖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발표는 못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현대차보다는 현대차 우선주가 이번 인베스터데이 때 그랬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입 소각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인 판단했기 때문에 현대차 우선주가 오늘만 보더라도 보통 때보다는 시세가 더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인베스터데이로 인해서 기대감은 다시 한번 실어줬지만 인도 IPO가 조금 더 구체화되는 시점에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이라면 그때 사도 늦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9월을 넘기고 네, 나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현대차 일단 긍정적인 방향이기는 하나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가자 10월쯤에 재매수 구간 신규 매수도 고려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인급종으로 두 분과 함께 실시간 특징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기택 이사 그리고 이광무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